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의 군형사 전문센터 문건일 변호사입니다. 요즘 군대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군대 내 사건 사고 등으로 법무법인 일로의 군형사 전문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군사건을 진심으로 대한다는 것이 군대에도 전해져서 그런지 부쩍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군대에서도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특정 범죄들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일반 형법에 비해서 형량이 높게 적용됩니다. 저도 관련 교육을 해보았지만 국방부에서는 군법교육에 대한 매뉴얼이 따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군마다 그리고 교육을 하는 군법무관마다 내용이 상이하기도 하고 퀄리티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군법교육이 단순하게 군형법이 일반 형법에 비해서 형량이 높기 때문에 군인들은 더 세게 처벌받는다 수준 정도로만 교육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 전문센터에서는 군 장병들 뿐만 아니라 입대를 앞둔 모든 분들께 군법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일로의 군법교육은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징계, 그리고 군인사법 등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을 간략하게 추려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리했으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군법 교육에는 다음과 같이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각 5개 파트가 있죠. 5개 파트를 2개씩 쪼개서 영상이 2개씩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5파트에서 첫 번째로는 군형법과 군징계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군형사소송 절차, 그리고 군징계 사건 절차, 그 다음으로 군대 내 발생하는 대표적인 범죄들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군대 내 고충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제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법무법인 일로의 군형사 전문센터 문건일 변호사입니다. 헌법을 수호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위해서 열심히 복무 중인 군 장병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의 군법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군 군법무관으로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등에서 국가의 소송수행자, 징계 담당관으로 복무하였고요. 동시에 여러 부대에서 군 장병들을 위한 군법교육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파트 1 시간에는 형법과 군형법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법교육이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법교육이란 신성한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 질서에 대한 기초 교육을 의미합니다. 제가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던 시절에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한 20-30년 정도 복무를 하신 군 간부님들께서 한순간의 실수로 불명예 전역을 하거나 아니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해병대에 자진 입대했으나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가혹행위로 인정이 되면서 강등 처분을 받아 상병으로 전역한 조금 안타까운 사연들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 전문센터에서는 군복무를 명예롭게 마치기 위해 사건,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용을 풍부하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형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로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처벌인가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군형법은 이에 비해서 민간인과는 다른 군인들의 형법사항을 따로 규정한 형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형법이 일반 형법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높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요. 근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같은 형태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군형법이 적용된다면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민간인보다는 더 세게 처벌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군인들도 군형법상의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군형법상의 군인 등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무원을 폭행 협박으로 추행한 자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군인이 민간인을 추행했을 경우 일반 형법상 강제 추행으로 처벌되는 것이지 애초에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량의 차이를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군인 등 강제 추행의 형량이 얼핏 더 낮아 보이지 않나요? 군인 등 강제 추행 같은 경우에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강제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숫자가 더 높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로 군인 등 강제 추행이 일반 형법상의 강제 추행보다 형량이 더 높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법상의 강제 추행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군인 등 강제 추행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로 형의 하한이 다릅니다. 군인 등 강제 추행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형법 조항에 따라서 하한은 1년, 상한은 30년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에 반해 강제 추행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상한이 10년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고요. 하한은 형법상 1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형법상 강제추행이 군인 등 강제추행에 비해서 하한이 훨씬 낮기 때문에 군인 등 강제추행의 형량이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같은 범죄를 보면 신분에 따라서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군형법상 죄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군인 등 강간, 그리고 군인 등 강제추행,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군용물 절도 등이 있습니다. 해당 범죄들은 일반 형법에 강간, 강제추행, 모욕, 명예훼손, 절도 등에 대응되는 범죄들입니다. 다음으로 일반 형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군형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명죄, 수소이탈죄, 적진도주죄 등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군인들은 경우에 따라서 군형법상 규정된 범죄와 가중처벌되는 범죄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형법도 적용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군형법의 법정형이 일반적으로 형법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형법상 범죄들에 대한 보호법익이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보호법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그리고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마지막으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군형법은 기본적으로 군조직의 정상적인 기능과 이를 위한 위계질서 유지 및 통수체계 유지라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특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강제추행이 피해자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로서 처벌을 하는 것임에 비해서 군형법상의 군인 등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군조직의 정상적인 기능을 어지럽힌 것으로서 더욱더 강화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 장병들께서는 군 생활을 하시면서 한순간의 실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직업 군인이신 간부님들의 경우에는 군형법 또는 형법으로 처벌받게 되면 처벌 외에도 진급, 장기복무, 그리고 동기와 선후배들의 시선으로 매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기소유직, 보직, 해임 등에 대해서도 부가적인 인사 제재가 있다는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